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우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 몇 달간 한번 꾸준히 해보고요. 조회수가 계속 부진하면 한 주간의 경제 뉴스는 안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암울한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좋은 뉴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1분기 대중국 수출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냐 보면은 28%, 작년 동기 대비하면은 거의 30%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국 수출 규모도 원래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5위로 추락했고요. 미국, 일본, 호주한테도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전체 수입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렇게 8%에서 6%로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3개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주요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데 작년 대비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빠진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사이 제일 안 좋은데요. 대만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28%. 호주 사이에 으르렁거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호주는 11%가 늘었고요. 일본도 계속 중국 막 자극하면서 막 건드렸었잖아요. 근데 19%입니다. 한국 마이너스 28%, 압도적 1위입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고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일 크게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탈중국을 그냥 먼저 선언을 했어요. 아무 대비나 대책도 없이.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탈한국을 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탈중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수입량은 줄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탈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그냥 탈한국을 한 거죠. 사드 한한령 때보다 더 안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갖고 웬만한 반도체 부품들, 원부자재나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사왔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품들은 동남아로 대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싸대기를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도 제일 앞에 나가갖고 선봉에 쓴 저글링들을 먼저 죽이죠. 뒤에 있는 울트라 리스크나 퀸을 죽이지 않잖아요. 앞에 나서서 뛰쳐나오는 애들부터 죽이잖아요. 지금 우리부터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부터 제일 선봉장으로 앞에 나서서 우리가 먼저 들이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참 막막합니다. 지금 또 기름에 불을 부었죠? 뭐 대만 얘기까지 하고 그래갖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하고 한 편을 먹고 있는 또 다른 멀티를 뜨고 있는 러시아는 또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또 건드리냐 이거야. 러시아 우리 기업들 얼마나 잘 나가는데 왜 가만히 있는 애들을 자꾸 건드리냔 말이야. 우리가 먼저 가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계속 똑같습니다.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지금 작년 9월부터란 얘긴데 14개월째 무역 적자. 예,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거고 작년 대비 확 떨어졌죠. 수입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작년 대비. 무역 적자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빠졌다. 엄청 빠졌네요. 1월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적자 금액이 건국 이래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세운 이후로 가장 역대급으로 최고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입니다. 아까는 무역이고 경상수지는 모든 걸 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무역은 무역으로만 번 돈을 말하는 거고요. 자, 경상수지도 안 좋습니다. 경상수지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상수지를 모두 다 합치면은 올해 예상되는 게 작년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이 1억이었으면 올해는 반토막 났다는 거, 5천만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겠죠. 1997년 IMF 때 2008년 위기를 닮았다. 지금 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IMF나 금융위기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터질게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게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만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대만 1인당 GDP가 32,811달러로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32,811달러, 우리 돈으로 4,390만원이고요. 한국의 GDP는 32,237달러, 4,313만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80만원가량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무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물론 대만은 너무 TSMC에 많이 몰려있고 그 격차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린 GDP를 볼 때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보잖아요. PPP는 훨씬 앞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대만이 이제 우리를 무시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고 소득이 낮은 국가를 무시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되게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더 이상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만이 무시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번에 그 주가 조작 사건, 임창정 씨도 뭐 연루가 돼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그 주가 조작 사건, SG 사태 일파만파, 연기금도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연기금이 들이부은 돈이 거의 1,400억 원에 가까이 들어가 있네요. 연기금은 우리의 연금인데 이것도 이런 데서 손해가 나면 안 되겠죠?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주가 조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과연? 주가 조작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점점 더 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그죠?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빨간불, 부실 채권 비율이 5%를 넘겼다는 겁니다. 부실 채권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는 계속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금 이런 저축은행들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로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빚을 진 분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못 갚으시면 대부업체들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연체율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전이죠. 이때는 연체율들이 꽤 높네요. 이때는 계속 높다가 2017년도부터 5% 언더로 계속 갔습니다. 코로나 때도 연체율을 유예해줘서 그런 건지 계속 하다가 3점대, 2점대, 3점대 하다가 5점대로 뛰었습니다. 네, 이게 점점 더 연체율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높아져갖고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손해가 막심해지면서 이제 파산할 수도 있겠죠? 뱅크런하고 나중에는 지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 0.25를 올렸고요. 유럽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25를. 미국 금리가 5.25입니다. 유럽 금리가 3.75입니다. 유럽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역전한 거는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안 올린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파웰 아저씨가 단호하게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지표나 이런 게 계속 불안정해요. 물가는 좀 잡힌 듯한데 고용률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선 파웰은 인하는 없다라고 못은 박았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에는 말도 뭐 바꾸고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인하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 보면은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크죠.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가 심각하죠. 그래갖고 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아요.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최고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은행 1금융권, 여기도 1금융권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어 한국이 뭐 여기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여기는 저축은행인데 좀 약간 막 좀 중소저축은행 이런데요. 그러면 여기로 가지 않겠어요, 다들? 여기 더 안정적이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채권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만기되는 거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수수료 내고로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그냥 일반인들도 1금융권이 이 금리를 주면 누가 저축은행에 넣습니까? 여기에 유입되는 자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금이 줄고 달러가 빠져나오면 고환율,
결국 우리 환율 뛸 거고, 그러면 결국엔 우리나라 물가는 인상될 거고, 계속 게다가 무역 수지도 적자, 무역도 적자 계속 나고 있으니까 달러 이미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첩첩산중이죠. 엎친 데 덮친 격. 걱정입니다. 환율 계속 올라가면 다른 나라들 기준금리가 한번 볼까요? 영국도 높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올리질 못해요. 부동산 터질까봐. 미국은 왜 자신있게 올리는지 아세요? 미국은 부동산이 거의 다 고정금리래요. 모기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70%가 변동금리잖아요. 다 터지는 거예요. 일본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여기는 진짜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일본은 해외 자산이 엄청 많죠. 해외 투자된 자산이. 그걸로도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블 때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은 게 많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잖아요. 별로.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예요. 최저. 무역 수지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무역 수지 14개월 동안 적자고. 호주도 높습니다. 우리보다. 누가 투자하고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채권을 한국에서. 사우디도 높고요. 브라질처럼 불안정한 나라는 금리라도 높게 줘야지 뭐가 들어오죠. 남아공, 아르헨티나. 여기가 미쳤죠? 아르헨티나 90%. 여기는 근데 여기 환율이 너무 불안정해갖고 이거보다 환율이 더 불안정해요. 와, 얘는 한 번 올릴 때 10% 올렸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YTN 지분 30%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이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분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게 완전 민영화, 그냥 개인 사주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줄까요? 거론되는 데들이 그런 개인 건설 언론사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먹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YTN도 TV조선 채널 A처럼 되는 거죠. SBS처럼.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거의 사내 방송 수준으로 전락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걱정입니다. 언론이 없습니다. 돈 맡기면 고수익 유튜버도 가담. 256억 챙긴 리딩방 정체. 이건 무슨 주식 유튜버였대요. 주식 유튜버고 거기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해서 리딩방으로 유입을 시켜갖고 갈취를 한 건데 떼먹은 거죠. 먹튀죠, 먹튀. 이런 식으로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많이 쓰고 남은 돈이 저렇게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 무슨 이런 HTS 프로그램을 뭐 짝퉁 같은 걸 뭐 만드나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거 어렵진 않죠. 여기서 몇백억을 땡길 수 있는데 그런 거 만들어서 거셔갖고 이제 투자한 금액들, 우리 보통 투자를 하면 돈을 바로 안 뺍니다. 계속 오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가짜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인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날르는 거죠. 그쵸? 짜잘한 거는 이게 줄 수가 있어요. 이 조이팔도 예전에 그 다단계 할 때 처음에는 돈을 줬습니다. 미끼를 던져야지 들어오잖아요. 더 꼬이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00만원 줬는데 투자 수익률 해갖고 50%도 50만원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심리가 다음에 1000만원 넣고 1억 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56억을 뜯어갔다. 참 돈 벌기 쉽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어디서 고수익 대신 내주겠다 하는 거 중에 정상인 거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내줍니다. 이게 고수익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레버리지 땡겨서 하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남 좋은 일 시켜줘요? 안 그러겠어요? 절대로 돈을 불려준다고 하는데 넣지 마세요. 누군가가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넘어가는 수준의 과욕을 부리면은 화를 당합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기부도 되고 좋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한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